신료는 유충정을 만났다. 폐하께서는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폐하의 꾸준히 일을 누가 도맡아 했습니까? 바로 공이 아닙니까? 헌데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유행감만 총애하시고 공을 멀리하신단 말입니까? 자신의 아픈 심정은 정확히 짚어 이야기하자 유충정도 싸우던 울분이 쏟아졌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만큼 폐하를 위하는 사람이 이 궁 안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유행감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료는 유충정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자 준비해둔 말을 꺼내었다. 콩은 길을 가려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하다니요. 당연히 치우고 가던 길을 가야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폐하의 신임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공에게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면 유행관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물을 치운다. 어떻게 말입니까? 신료는 기손말로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었다. 유충정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비장한 각오를 하였다. 좋습니다. 내 반드시 이를 성사시켜 폐하와 나 사이의 장애물들을 모조리 제거할 것입니다. 한편 김치양은 천추태후를 만나 유학파들의 처리를 호소하였다. 그들이 감히 폐하의 후사로 왕순을 의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역모를 꾀하는 것이 아닙니까? 속히 유학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천추태후는 고개를 저었다. 폐하께서는 병약하신 데다 여인을 멀리하시니 신료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고려는 옛부터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했지만 마땅한 자가 없을 때는 황실의 피를 이은 자를 보위에 올려 황위를 계승하였다. 김치양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치며 말했다. 어찌 그리 태평한 소리를 하십니까? 만약 유학파들의 추대를 받은 왕손이 임금이 된다면 우리 아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뿐 아니라 지금의 폐하도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에 천추태후는 버뜩 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보위를 이을 자는 마땅히 우리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왕순과 유학파들을 모조리 죽여야 훗날에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김시성이 어찌 임금이 된단 말인가? 우리 고려는 남녀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과부된 여인은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고 재산도 균등하게 물려받습니다. 태후마마께서는 태조폐하의 손녀이십니다. 고려사회가 이러한데 마마의 피를 이은 아들이 보위에 오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천추태후가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이구나. 폐하께서 끝내 왕자를 만들지 못하신다면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 죄가 없는 왕순을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하자. 무슨 좋은 수가 있습니까? 왕순을 궁 밖에 있는 절로 출가시키는 것이다. 그리하면 죄 없는 목숨은 구할 것이고 그가 보위를 위협하는 일도 없지 않겠는가? 김치양은 생각했다. 다 죽여버리면 간단한 일을 태후께서는 어찌 이렇게도 어렵게 푼단 말인가? 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 어찌하겠는가? 우선은 받아들이고 훗날을 준비할 수밖에. 왕순 따위야 자객을 보내 죽여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왕순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학파들은 제거해야 하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과거제를 통하여 조정에 들어온 인재들이다. 그 학문이 깊고 일처리도 능하여 나라한 행정은 물론 외교에서도 크게 쓰이고 있다. 지금처럼 균형 잡힌 외교를 이끌려면 파벌을 가리지 않는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하다. 만약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우리 고려는 반드시 거란과 송나라 중 어느 한쪽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며 나라와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갓 태어난 아들에게 보위를 물려주려고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더 이상 설득이 어려운 김치양은 전추전을 나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태후께서는 너무 멀리까지 보시는구나. 생각을 굳힌 천추태후는 즉시 대량 원군 왕순을 궁 밖에 있는 순교사로 보내 승려로 만들었다. 김치양은 자객을 침입시켜 왕순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곳 스님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존하였다. 이때 신여사 주지승인 진관대사는 왕순을 보호하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소승이 신여사의 지하도를 파두었고 그 위에는 침대를 배치하였으니 자객들이 침입하여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서 그곳으로 몸을 피하시옵소서. 왕순이 걱정하며 물었다. 지하굴에서 생활한다면 밥은 어찌해야 하는가? 끼니 때마다 줄에 매달아 내려드릴 테니 받아서 드십시오. 똥 마려우면 어찌해야 하는가? 대충 거기서 해결하십시오. 왕순은 어둡고 습한 지하굴에서 생활하니 그 참담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객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은 보존할 수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참고 살아야 했다. 한편 유학파들의 계책을 따르기로 한 유충정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목종을 알련하였다.
그동안 신은 감히 폐하와 유엔간 사이를 질투하는 불충을 저질러 싸웁니다. 하옵고 신은 벼슬에서 물러나 궁을 떠나려 하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목종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서둘러 유충정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떠난다니 그 무슨 말인가. 나는 그대와 유엔간 모두를 좋아한다. 내 앞으로 잘할 테니 제발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래도 유충정이 고집을 꺾지 않자 목종은 더욱 애가 탔다. 떠나네 마네 몇 번의 설득 끝에 유충정은 결국 눈물을 닦고 마음을 돌렸다. 폐하께서 이토록 신을 아껴주시는데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은 오직 충심을 다하여 폐하를 곁에서 모실 것입니다. 고맙구나. 폐하가 이쯤 되자 유충정은 생각해둔 말을 꺼냈다. 하옵고 유엔간과도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상정전에서 관등놀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폐하를 모시고 화해의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목종은 크게 기뻐하며 상정전에 나가 관등놀이를 즐겼다. 함께 꾸민 등불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였고 목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밤이었다. 그때였다. 한쪽에서 무서운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야 소리 지르며 관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유엔간이 말했다. 폐하 우선 이곳을 피하시옵소서. 유충정은 어디 있느냐? 함께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먼저 피했을 것이니 너무 신여치 마시고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평화로웠던 밤에 때 아닌 소동이 일어나자 효심이 깊은 목종은 천추태후가 걱정이 되었다. 어머님께도 이 일을 알려야 한다. 불길이 천추전까지 번진다면 큰일이지 않는가? 그 일은 신이 가서 하겠나이다. 폐하께서는 걱정 마시고 속히 피하시옵소서. 곁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유엔간의 말을 거들었다. 전추전까지는 거리가 멀어 그곳까지 불이 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뒷일은 유엔간에게 맡기시고 속히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탁한다. 목종은 신속하게 움직여 무사히 피신하였고 유엔간은 전추전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검은 복면을 한 누군가 나타나 유엔간의 길을 막았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에게 원한은 없다. 하지만 내 주인이 네가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여 여기서 이만 죽어주어야겠다. 자객이 순식간에 칼을 뽑아 휘두르니 유엔간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목종은 불길을 피하여 유충정을 만날 수 있었다. 폐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어찌 관등놀이 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냐. 대부의 기름 창고에 불이 났고 불길은 천추전까지 번졌다 하옵니다. 그 말에 놀란 목종은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유충정이 침소로 옮겨 보살피자 얼마 후 겨우 정신이 들었다. 내 어머님 태호마마께서는 어찌 되었느냐?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에 목종은 괴로운 비명을 토하였다. 이후로는 병이 깊어져 일어나기가 어려웠다. 목종이 물었다. 도대체 왜 불이 났다는 것이냐? 모든 것이 그 처죽일 유엔간이 꾸민 짓입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김치향이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폐하와 태호마마를 배신하고 역모를 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에게 이 난관을 빠져나갈 계책이 있사옵니다. 어서 말해보라. 지금 당장 서북면 국경을 지키고 있는 강조를 불러들이시옵소서. 그의 군대가 와서 왕궁을 지켜준다면 김치향의 무리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있사옵니다. 목종은 그 즉시 최충수를 불러 명하였다. 지금 즉시 강조에게 사람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와 역적을 토벌하고 짐을 보호하라 하여라. 최충수는 파발을 보내기 전 같은 유학파 신료들과 밀담을 나누었다. 폐하께서는 이미 시해되셨고 김치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시오. 그리 된다면 강조는 복수심에 불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올 것이요. 그리하겠습니다. 강조는 왕궁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불같이 화를 내었다. 김치향이 찢어 죽일 놈이 감히 폐하를 시해하다니. 내 즉시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가 역도들을 때려잡고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다. 분노로 일그러진 강조는 5천 정예병을 이끌고 개경을 향해 빠르게 진격하였다. 한편 천추태후는 불길을 겨우 피하고 목종을 만나려 하였다. 그러나 유학파 신료들은 그곳을 지키고 서서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비키거라. 태후인 내가 아들을 만나겠다는데 니놈들이 감히 나를 막겠다는 것인가? 누구도 들리지 말라는 전하의 명이 있었사옵니다. 그때 김치향이 달려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였다. 태호마마, 그 강조가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오고 있다 하옵니다. 강조가 임금의 명령도 없이 어찌 군을 함부로 움직인단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천추태후는 그 즉시 사람을 보내 강조의 의도를 알아보게 하였다. 국경 수비를 맡고 계신 장군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군을 이끌고 오는 것이오?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금 폐하를 시해한 역도를 처단하려는 것인데. 역도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폐하께서는 잘 계십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그러자 강조는 좌우를 꾸짖어 명하였다. 저놈도 역도의 무리 중 하나가 틀림없다. 잡아다 목을 베어라.
강조는 서둘렀다. 아, 내가 늦지 않아야 할 것인데. 서둘러라. 뒤처지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벨 것이다. 그렇게 말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채찍질하여 개경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도 누군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너는 누구냐? 너도 역도의 무리 중 하나가 아니냐? 길을 막고 선 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다. 나는 유행관입니다. 이 일을 꾸민 자들은 김치향이 아니라 왕순을 보위에 올리고자 하는 유학파 신료들이요. 장군께서는 속지 마시고 어서 군을 철수시키세요. 떠도는 소문으로 유행관은 이미 유명 인사였다. 강조도 당연히 그를 알아보았는데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일의 전말을 이해할 것 같았다. 강조가 탄식하며 말했다. 아, 내가 유학파 놈들에게 속았구나. 폐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움직일 명분이 없다. 속히 군을 철수할 것이다. 그때 부장장수 하나가 나서 말했다. 장군, 이미 우리는 군을 개경에 진입시켰고 돌아가라는 태우마마의 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러 온 신료를 못 베어 죽였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들이 역도가 되어 멸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강조가 어두운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속은 것이라 사정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누가 장군의 말을 믿겠습니까? 화살은 이미 떠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유학파들과 손을 잡고 이를 도모한다면 장군께서는 전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강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윽고 결심을 굳혔다. 네 말이 옳다. 궁으로 들어가 김치향의 무리들을 모조리 처단할 것이다. 유행관이 다시 막아섰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다 들었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니 그대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강조가 싸늘하게 답했다. 시체가 어떻게 말을 전한단 말이냐. 강조가 눈짓을 하자 그 수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유행관을 처참하게 베었다. 유행관은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눈물 흘리더니 마지막 말을 하였다. 폐하,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강조는 거칠 것이 없었다. 군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가 김치향과 아들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조리 도륙하였다. 강조는 목족마저 폐위시키고 왕가의 친인척 30여 명은 섬으로 귀양보냈다. 궁을 완전히 장악한 강조는 임금 이상의 권력을 하루아침에 얻었다. 그는 신료들을 모아놓고 관직을 나누어 주는 등 상과 벌을 마음대로 내렸다. 새 임금은 왕순으로 할 것이니 그대들이 어서 모시고 오시오. 한편 신혈사에 있던 왕수는 신료들이 찾아와 옥새를 바치며 절하니 어리둥절하였다. 무슨 일이오? 나를 죽이러 온 것이오? 이제 임금이 되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서 왕궁으로 드시옵소서. 임금이라니 내가? 그러옵니다. 우리 고려의 새 임금이 되셨습니다. 왕수는 깊이 생각하더니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다. 궁에는 화장실이 있어. 목종을 섭정하며 고려를 이끌었던 천추태후의 시대는 이렇게 막이 내렸다. 신리주의 외교를 통해 고려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하였고 나라의 전통을 되살려 급격히 중국화되어 가던 고려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였다. 이에 민생은 안정되었고 그녀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태평성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련된 외교 전술을 구사한 그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는 천추태후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녀는 음란한 김치향과 간통하고 밤낮으로 놀면서 꺼리는 바가 없었다고 하였다. 급기야 김치향의 아들을 낳은 천추태후는 간통하여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궁에 불을 질러 목종을 죽이려 했다 하였다. 어이 해설자 양반, 예 태후마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여라. 그 당시 낳은 아들은 갓난아기였다. 목종도 내 아들인데 어찌 갓 태어난 아이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그런 짓을 꾸미겠느냐. 그리고 무엇이라 간통을 해. 태조 폐하께서 29명의 부인을 둔 것은 괜찮고 내가 과부가 되어 김치향을 맞이한 것은 간통이란 것이냐. 고려 여인은 자유롭게 재혼하고 재산도 똑같이 물려받는 등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너는 당시 고려 사회를 이해는 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고려사의 기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유학파들의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 나를 그런 추악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그 점을 지금 막 설명하려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보거라. 그랬다. 천추태후는 중국을 사대하는 유학파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정책들을 이어나갔고 유학자들의 입지는 날로 좁아져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기록가는 반대로 해석하여 유학파들이 강조를 끌어들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현종을 옹립했다고 가정한다면 일의 앞뒤가 잘 맞아떨어진다. 고려사는 유학자들의 기록이니 천추태후는 간통하는 음란한 여자였고 그러한 여인이 섭정하자 아들 목종은 정치에 흥미를 잃어 남자와 애정을 나누는 왕인데다
김치양과 계획하여 김씨의 왕을 세우기 위해 목적마저 죽이려 했다면 그들의 쿠데타는 충분한 명분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거란의 성종은 강조의 쿠데타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 그동안 고려는 우리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평화를 이끌었다. 잘하고 있는 왕을 폐위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는 분명히 송나라를 사대하는 유학파들의 짓일 것이다. 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이놈들을 모조리 도륙낼 것이다.